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눈치 보는 모습이 역력한 시장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2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시장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전일에 4조 원 넘는 역대급 매수에 이어서 어제도 1조 원 넘게 사들였죠. 어제 투심을 위축시켰던 주된 요인은 중국의 통화 긴축 우려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통화량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주시하던 이벤트들 간밤에 해소가 됐는데요. 간추린 경제뉴스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월 1,2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의 자산 가격의 급등은 재정 부양과 백신 기대감이 견인한 것이라며 테이퍼링 논의는 아직 이르고 작은 변화를 보며 반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란히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개인의 투기적 움직임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보잉이 737 맥스 운항 정지와 코로나19 여파로 4분기에 84억 달러, 연간으로 119억 4천만 달러의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4% 넘게 하락했고 AMD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6% 넘게 빠졌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은 시외에서도 추가 하락 이어갔는데요. 한편 공매도에 맞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게임스탑은 또 130%나 올랐습니다. LG전자와 퀄컴이 차세대 커넥티드 카용 5G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자동차와 5G 통신 기지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퀄컴은 무선 자동차 연결 분야 반도체 공급 1위 기업으로 양사는 2004년부터 텔레매틱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LG전자는 앞선 마그나와의 전기차 부품 합작사 설립에 이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까지 나서며 전장사업 확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 28개 기업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은행 5곳과 카드사 6곳, 저축은행 등이 포함됐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토스도 본허가를 받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핀테크와 빅테크 대주주가 문제가 됐는데 네이버는 통과한 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는 끝내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자산 관리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2% 넘는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05% 빠지면서 330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2.57% 빠지면서 3,7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61% 빠지면서 13,27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그동안 주시하고 있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현행의 이 통화 정책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일단 오늘 끝난 미국 3대 지수가 2%대 급락 보였던 것들은 여전히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상당히 미국 경기가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런 시그널 속에서 일단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기준금리 동결로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이 됐고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이후에 칼렌더 데이로 보면은 약 11개월째 그리고 FOMC 회의 카운트 기준으로 보면 약 7번 연속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FOMC가 연준이 상당히 고민했던 것들은 아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증시가 물론 오늘은 급락했지만 지난 시기에 상당히 주가 급등했고요. 자,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2%. 그동안 연준이 기본적 입장은 물가 상승률 2%를 넘어선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경기 부양책을 많이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이제는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즉 시장에 2조 달러의 어떤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거 있다. 그런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만 들어오겠고요. 따라서 연준이 바라본 시각은 물가 상승률 2%가 넘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어떤 코멘트가 오늘 나왔는지 잠깐 스테이트먼트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자, 곧 보시는 이 화면의 내용들이 FOM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약 4페이지 분량인데요. 첫 번째, 결국 연준이 바라보는 현재 미국 경기의 기본적인 시각이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미국 경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물가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미국 경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정책을 통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스테이트먼트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붙였다 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여전히 그 연준이 바라보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패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경기의 어떤 앞으로의 회복 속도나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용률이 상당히 모더레이트 즉 완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경제학자들이나 몇몇 코멘트를 보면 이것은 완만한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팬데믹 관련돼서 몇몇 섹터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연준이 이번에 스테이트먼트의 기본 단어를 보면 이 마더레이트라는 부분 그리고 업종별로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스테이트먼트의 주된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또 이 단어가 상당히 또 두 번째 패러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를 좀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미국 경기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를 좀 넣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 때 주된 내용은 결국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지만 이후의 모든 책임들은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보다도 백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미국 경기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의 내용을 좀 잠깐 보셔야 되겠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스테이트 내용도 별 차이 없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1월 달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지난 12월 달 그리고 이번 1월 달 스테이트먼트 차이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작년 초보다도 미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회복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소폭이나마 회복 유지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에는 그런 단어보다도 결국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몇 달보다도 상당히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 때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연준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상당히 좀 완만하고 부정적입니다만 IMF가 어저께 페이퍼가 나왔죠. 어제 페이퍼의 결과는 상당히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그 자료가 통상 같이 나오고 있죠.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라 보면 IMF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IMF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올해 전망치는 5.2였는데 이번 1월 달의 결과를 보면 5.5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보다도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IMF가 바라본 세계 경기는 0.3%포인트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올해 미국 경기가 3.1 그리고 올해 바라볼 때는 5.1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보다도 상당히 미국 경기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똑같은 궤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상승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IMF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계기는 백신 개발 보급 그리고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데이터의 기본적인 팩트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리고 보급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치료제가 지금보다 발달된다면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결국 미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는 백신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트렌드는 모르겠다. 이렇게 큰 키워드로 결론이 좀 맺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공개가 된 FOMC 회의 결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의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여부에 많은 이 부분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 마감이 3대 지수가 모두 2% 넘는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 발표도 주시했고 또 FOMC 회의 결과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실적이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잉도 그렇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연간 실적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4분기는 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에 이 시간 외에서도 지금 4%대 하락 이어가고 있거든요.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가 약 2%대 하락을 넘어서 급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2.05%의 어떤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등 최근 들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2%대 급락한 적이 할 정도로 급락이 상당히 충격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이것은 급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2%대 즉 앞에 2자가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10월 이후에 급락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일시적인 낙폭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FOMC 때 기준금리 동결 그 가운데서 미국 경기가 어려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봐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동안 결국 지수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몇 가지가 상당히 혼용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월신의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시장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종목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종목들이 투기적인 매매가 결국 고점 논란을 부추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동안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소위 빅테크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잠깐 애플의 주가를 먼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애플 장 마감할 때는 약 0.77% 정도 그러니까 142달러로 마감을 일단 장은 마감했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분기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기별 매출로 보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매출이 이 정도면 상당히 21% 정도 매출이 좀 급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결국 미국
기업계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주된 얘기가 코로나19가 있어서 지역별 거리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애플이 그 5세대 모델인 아이폰 매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이 애플의 어떤 최근 들어서 트렌드의 모습인데요.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차트를 보면은 뭐 그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애플의 주가가 지난 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 분할의 주가가 착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애플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애플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주가가 그러니까 뭐 나스닥의 주가를 좀 보시면 뭐 올 같은 경우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작년 3월 달에 6천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10개월 만에 소위 더블 갔다 이런 부분들의 근거는 애플의 실적과 맞물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하락 속에서 864달러 마감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천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의 4분기가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분기별 매출이 그 107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망치는 104억 달러인데 전망치보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주당 순이익이 80센트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 약 1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주당 순이익의 실적이 나오면 80센트이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의 매출이 좀 그동안 좀 잘 지지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동안 864달러를 마감됐습니다만 테슬라를 천슬라 즉 1000달러를 넘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거 보면 결국 이후에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애플과 테슬라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일단 주가는 오늘은 부정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몇몇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같은데요. 여전히 시장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후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주가가 어떤 방향을 갈지 몰라도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유가에 대한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주당 52달러 선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그러니까 2000년 4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어떤 마이너스 40달러 이런 부분도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10달러부터 그럼 최근 들어서는 40달러, 50달러 밴드가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40달러, 50달러 밴드에서 멈추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미국 경기를 넘어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중후장대 그러니까 조선이나 철강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가를 많이 좀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다른 팩트를 보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나 테슬라 소위 글로벌 경기를 이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빅테크 그러니까 유가를 쓰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경기의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를 따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가가 여전히 50달러 밴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 이런 부분들에 따지기에는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당히 원자재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 이슈보다도 부정적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의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게임스톱과 AMC 등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이 게임스톱의 해도 물량을 청산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공매도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슈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도 동학개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윗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미국판 동학개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외신은 로빈훗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시장이
특정 종목이죠. 특정 종목이 부정적 이슈가 임에도 불구하고 샀고 또한 기관들은 상당히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봐서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거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판 동학개미 때문에 어떤 종목들의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이 좀 찾아보면요. 비디오 게임 전문 오프라인 소매점이고요. 미국 전역에 뭐 매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비디오 게임 물론 국내도 옛날 과거에죠. 과거에는 뭐 비디오 소위 게임샵이 있는데 그런 게임샵이 없어졌다는 과거의 전제로 보면 결국 미국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 게임스탑이 게임 전문 오프라인 소매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공매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스탑 뭐 아시는 것처럼 결국 비디오 게임을 오프라인에 팔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앨런 그 증권사의 그 최근 리뷰를 보면요. 뭐 비중학 매수는 전혀 없고요. 매도 그리고 비중 축소 즉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고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뭐 주가가 뭐 이 모습을 보더라도 왼쪽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입니다. 52주 신저가, 즉 52주 신저가가 2.57달러, 즉 2.57달러 되면 이게 결국 주가일까 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작년 4월에는 2.57달러, 그리고 뭐 1월 25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159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좀 고민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때는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개인의 어떤 매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뭐 차트로서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은 앞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뭐 1.5 상당히 뭐 최근 들어서 그 데일리로 보면은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상당히 뭐 하루 만에도 뭐 134달러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 폭이 없는 것이 이런 때는 상당히 큰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34달러 급등해가지고 347달러 즉 앞서 보셨던 것처럼 2달러 되는 것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몇몇 기관들이 이 종목이 하락할 걸로 알고 소위 공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공매도를 상환했다는 것들은 결국 주가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보면 주당 2달러에 매도했던 것들을 347달러 다시 한번 환매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했던 기관들은 아마 뱅크럽 그러니까 파산이 일으킬 정도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ETSY입니다. 이 종목은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ETSY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 좀 있나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애쉬라는 종목은 앨런 머스크가 제가 뭐 지금 트위터를 좀 보지 못하지만 트위터 속에서도 나는 애쉬란 종목을 좋아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제 그리고 빈티지 제품의 구매,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작년 3월에는 주당 29달러,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죠. 저가가 30달러 밴드인데 이게 뭐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6달러까지 급등했고요. 급등했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앨런 머스크가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종목을 저런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도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임스탑이라는 이런 코멘트 그리고 이제는 애쉬라는 코멘트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 예단과 예측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다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애쉬의 주가가 뭐 그동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며칠간에 상당히 급등의 폭이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재무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퀘션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동학개미가 샀던 종목들을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바라봤던 시각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 데이터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코멘트, 그리고 이후에는 결국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된다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이슈와 최근 몇 종목들이 상당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걸 보면 이전의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 그리고 긍정적 이슈보다도 부정적 이슈 속에서 미국 증시가 혼돈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500 지수가 2%대 급락이 결국 하락의 전전 아니더라도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이면에는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주가의 급등, 그것이 결국 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애플은 받쳐줬지만 테슬라는 받쳐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주된 키워드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시장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 좀 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나스닥과는 달리 1000포인트 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나스닥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스닥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과 더 궁금한 상황은 시장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어도 되겠죠, 앵커님? 네, 그냥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 들어서 옆집 영구 엄마도 주식 샀고 친구도 주식 샀고 다 샀는데 나만 안 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사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일단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몸이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미국에서도 보여줬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최근에 나왔던 단기적인 이제 정점에 대한 시그널, 즉 단기 과열에 대한 시그널은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풋콜 레이쇼라고 하는 옵션 시장에서도 변화가 계속 나왔었고, 또 IT 버블에 견줄 만큼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나오는 밸류에이션 지표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을 좀 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3,200선 이상으로 또 안착하기에는 일단 좀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다. 일단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해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장이 움직였던 배경들이 유동성부터 어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성 두 개의 문제입니다. 즉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상승의 그 흐름은 맞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즉 보통 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벡터라고 그러죠. 어떤 달리는 가속이 좀 더 붙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과 함께 이어지는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시장 자체가 추세, 즉 방향성은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마당에 어느 정도쯤에서 다시 사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양호한 모습들 쪽에서 여전히 한 3,000선 전후 정도까지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신규 매수로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더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들은 계속
있다란 쪽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야 될 대표적인 쪽의 흐름은 아무래도 뭐 나스닥과 코스닥 관련된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대표적으로 정보라든가 투명성 어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 같고요. 뭐 투자자 신뢰라든가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의 변동성의 흐름들 그리고 또 불안한 수급 관련된 얘기들 또 이제 국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력이 좀 더 커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코스닥에 잘 상장만 하면은 왜 다 죄다 코스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테마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이 좀 더 어떤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좀 추세적인 흐름들로 가져가기엔 좀 불안하다 관점들이 높다라는 점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코스닥이라고 하더라도 다 아예 난 저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펀더멘탈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는 계속 필요하겠어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은 찾아보는 것은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숙제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숙제를 좀 해 나가 주시고요. 일단 지금 뭐 과열을 시키는 과정인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강이나 화학 같은 굴뚝 산업들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 이 섹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 혹시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전에 차화정 장세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셨나 보죠?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아니군요. 예. 아무튼, 예, 제가, 그때 기억이 나다 보니까 새록새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그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중국의 대규모 수요의 흐름들, 그리고 또 중국이 커가는 모습들과 함께 대표적인 차화정이 주가가 급등했었죠. 근데 그때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폭발력은 상당히 대단했고요.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면 기본 600%입니다. 즉, 그때 시작과 함께 고점을 만들었던 게 뭐 10배 올랐던 종목들은 또 있고요. 보통 한 200~300%는 기본 평균적으로 600% 정도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폭발적인 경기가 변하면서 나왔던 흐름들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라고 되면 대표주자 뭐 LG화학이나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지난 팬데믹 때 나왔던 주가 말고 그 부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여기 보면은 한 200~300% 정도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많이 올랐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면은 아직은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실적이 가세돼서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재평가의 한국 기업들의 과정과 실적들이 이제 확보돼서 나오는 모습들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가도 누가 뭘 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270곳 넘는 상장사 흐름들의 실적 동향을 봤더니 한 2019년도가 한 122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130조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거죠. 오히려 성장권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성적이 좋고요. 올해는 180조가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버텼고 올해는 그에 따른 점프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움직였던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과열은 문제겠죠. 하지만 추세는 여전하다는 쪽도 이런 실적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여파와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겠죠. 그래서 이런 쪽 계속 눈여겨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컨택트
텍스트 쪽뿐만 아니라 언텍스트주는 그러면 안 가겠느냐라고 하는데 언텍스트 쪽 대표적인 뭐 BBIG 쪽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만약에 못 받쳐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때만 반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나왔던 네이버 실적이나 또 이어지고 있는 안에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또 게임주들 그리고 어떤 인터넷 기업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관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더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들만 좋으면 다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일하다 보면은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가 더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 뭐 정유화학, 건설, 조선, 철강, 금속 뭐 다 나왔네요. 좋은 거 다 얘기 드렸네요. 이런 쪽으로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성장주 시대, 지금은 이제 가치주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구분해서 그쪽만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거는 발휘 안 되고요. 실적 흐름들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모두 다 가리지 말고 좋은 것들은 사자라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성장주, 가치주 가리지 않고 또 실적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10년 전에 차화정이었다면 지금은 또 차화전이잖아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고가 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그간 이 전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던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차화전 얘기 나오고 차화반 뭐 얘기 나오는데 전이 맞을까요? 반이 맞을까요? 네, 저는 반이 더 좋습니다. 반찬이 땡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흐름들 쪽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은 메모리 쪽이 이제 가격들 변화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 좋구나. 특히 2년 사이클이죠. 지금 2년 사이클로 봤을 때 메모리 업황은 벌써 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턴하는 기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 2022년도까지는 큰 불이 없겠다라고 봤을 때 2021년도니까 아직은 초입 국면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은 더 가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비메모리라고 하는 또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으면, 조금만 더 투자에 집중해서 파운드리 비메모리를 좀 더 강화시켰으면 약 한 6개월에서 1년만 더 먼저 준비했었어도 지금 같은 TSMC의 호황 국면을 좀 더 같이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쪽은 계속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당연히 어떤 성장, 다시 어떤 호황을 누리면서 비메모리까지 가세야 한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은 또 쇼티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쇼티지. 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부족 현상이죠. 어떤 공급 라인이 지금까지는 공급과 수요가 맞춰가는 모습들 쪽에서 공급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다가 수요가 더 빨리 살아나다 보니까 이를 못 따라가는데 오히려 또 IT 기술 관련된 쪽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반도체 쪽은 오히려 이를 못 따라간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 쇼티지 관련된 쪽의 흐름은 국내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간재와 관련된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는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관련된 쪽의 변화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셋이라고 그러죠. 오사트, 예, 한국 발음입니다. 이쪽은 외주 반도체 패키지와 관련된 쪽 그리고 또 텍스트 쪽 이쪽은 당연히 이어지는 또 수순이다라고 봤을 때 네페스나 하나마이크론, 텍스나 LB세미콘 이런 종목의 4인방이 지금 계속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또 검사 장비 쪽에서 유니테스나 테크윈,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또 유니셈도 만만치 않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한미 반도체도 레이저 마킹과 관련된 쪽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 쪽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쪽입니다. 게다가 또 중고 장비 관련된 쪽에서 러셀이나 서플러스 글로벌 최근에 또 핫한 종목들이죠. 일단 쇼티지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R&D를 지금 바로 설비 투자를 바로 늘릴 수 없고, 그러면 중고 장비라도 사서 어느 정도 유통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만큼 여기서 덜컥 사는 거는 조금 타이밍은 그렇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흔들렸을 때 사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 조정에서 한 번쯤 어떤 저점 매수해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느 정도 밀렸다 싶으면 그때는 들어가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 5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해 5도에 내리는 비나 눈은 오전 사이에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중부와 전라 곳곳으로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리는 눈의 양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20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에는 최고 10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과 강원 영동, 전라 내륙과 경북 산간에는 2에서 5cm,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상 내륙, 제주도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에서 그치기 시작해서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특히 해안과 제주도, 도서 지역과 산지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바래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도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춘천의 낮 기온,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 6도, 강릉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8도를 보이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 10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반짝 한파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